또 시작해야죠. 힘들죠. 근데 가만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면서 허리 운동도 좀 하고 하세요. 가만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예? 선생들이 서서 강의하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수강생들이 더 힘들어요. 선생은 서서 왔다 갔다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덜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리고 졸립잖아요. 피곤해 오죠? 예, 가만히 앉아있으면 피곤해 온다고. 이게 또 재밌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재미도 없고 모르면 눈이나 부라리면서 지랄이는 자꾸 하고 그죠? 자, 이번엔 점유예요. 점유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쪽이에요. 늘 나오는 게 점유권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점유자와 회복자, 즉 점유의 효력 중에서 점유의 추정적 효력하고 그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 청구권, 그다음에 자력구제권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 있죠.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앞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건드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권에서 늘 나오는 거야. 늘 나오는 게 한 문제 나오는데 요거 4개 중에서 하나 나와요. 우선순위가 항상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점유자 회복자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 있죠. 추정적 효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 있잖아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앞에 있는 물권 총론에서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같이 묶어서 거기서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물권 총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하고 엮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점유보호 청구권, 자력구제권. 자력구제권은 그냥 여기서 치워버립니다. 자력구제권은 자력방위권하고 자력탈환권만 있는데 자력구제는 어디에만 있냐면 점유권에만 있어. 다른 권리에는 자력구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점유에만 자력구제권이 있냐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점유를 뺏기잖아요. 점유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점유를 뺏겨버리죠. 그럼 사실상 지배가 상실됨과 동시에 권리는 그냥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뺏어와야 된다고. 하지만 소유권 같은 경우는 뺏겨도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대로 회수해 올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력구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소유권은. 근데 점유권은 자력구제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 현장에서 뺏긴 사람이 뺏어와야지 간접 점유자는 현장에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점유보조자는 현장에서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있지만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간접점유자 없는 거 딱 하나 이거라 그랬죠. 끝났어요. 이건 이제 끝났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아까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침일선 손배, 점유 뭐가 있어야 돼? 침탈. 점유 침탈이라고 하는 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기는 걸 침탈이라고 해요. 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목적물 인도했대요. 그럼 그건 침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침탈이 조금 애매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 있을 때는 침탈 당했는지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죠. 그러면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가 있으면 침탈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점유 보조자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뺏겼느냐 안 뺏겼느냐, 이게 침탈이냐 아니냐지. 점유 보조자가 점유물 횡령해서 딴 애 갖다 줬대요. 침탈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이거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 반해서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전대차 해버렸대요. 이게 임대인한테 마음에 영 안 든대. 그래도 이건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점유를 침탈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점유 침탈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거 침탈 따질 줄 알고요. 침탈 후 1년 이내에 뭘 제기한다 그랬죠?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건 무슨 기간이야? 제척기간 중 출소기간이다.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손해배상 청구 규정 없어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 끝났으니까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로 인한 때는 착수 후 1년이 경과되거나 공사가 완공이 될 때는 행사할 수 없다. 이건데 보세요. 내 물건을 누군가가 공사하면서 물건을 막
하수도 같은 거 공사하고 있대. 땅 속에 내 땅을 지나가면서. 그래 근데 착수 후 1년이 지났대요. 그러면 1년 동안 하수도 썼단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하수도 다시 그럴 수 없단 얘기예요. 또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이미 하수도 공사가 완료가 됐답니다. 그러면 다시 하수도 메꾸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게 아닌가. 나오면 이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공사로 인한 때는 착수 후 1년 또는 완공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한 줄만 알면 되는 거고, 나머지 방해 예방 청구 내지는 손해배상 담보 제공을 어떻게 동시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죠. 점유의 추정적 효력은 먼저 권리의 적법 추정이 있고요. 점유의 태양의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물. 그럼 점유물이면 물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죠.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부동산, 동산 다 해당할까? 부동산만 해당할까? 동산만 해당할까? 동산만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계 이거 누구 거요? 내 거 같죠? 근데 내막을 알고 보면 내 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라도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훔쳐왔겠어 이거? 훔쳐왔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훔쳐왔다는 걸 그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야. 추정적 효력이 되는 게.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동사는 가능하지만 부동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상엔 갑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야. 을이. 그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등기명의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야. 등기도 안 된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얘는 뭘로 추정이 돼요? 임차인으로 추정이 되지. 전세권자 같으면 또 등기돼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임차인은 사용권자로 추정되는 것이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할 때 그 점유물은 동산만 해당하지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 때문에 안 된다고 금방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물적 효력이라고 한다면 인적 효력은 그러면 점유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적법하게 보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유자와 점유를 시킨 자 사이에서는 또 이게 추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집사람 건데 우리 집사람이 뭐든지 가격이 2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내 거지 2만 원 이상의 가격이 있으면 내 건 아니야 일단은. 그런데 지난번엔가 언젠가 나보고 이걸 가지라 그러더라고. 이제 당신 가져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마워 그러고 애들이 아빠 축하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이제 내가 차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날 저녁에 가갖고 갑자기 무슨 화가 났는지 시계 풀러놓으라 그래서 아침에 저 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언제 그러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게 제3자 관계뿐만 아니라 점유를 시킨 자에게도 추정이 된다면 내가 안 줬다는 걸 그 사람이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점유자와 점유를 시킨 자와 관계에서는 추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점유하고 있는 내가 입증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적 효력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할 때 물적 효력은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적 효력은요. 인적 효력은 제3자 관계에 있어서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점유를 시킨 자와 사이에서는 그 소유자겠죠. 소유자와 사이에서는 또 내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고. 점유자가. 그러니까 점유를 시킨 자에게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네. 물적 효력은 동산만. 또 인적 효력은 제3자에게만. 그래서 그걸 내가 입증을 한다고. 야, 아들 둘. 아침에 엄마가 이거 나한테 준다는 거, 아빠한테 준다는 거 들었냐 못 들었냐?
그랬더니 애들이 사는 방법을 알아. 기억 못한대. 아빠 축하한다 그래 놓고.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내 편 들었다가 애들도 골치 아파지죠. 아침에 교통비 안 주잖아. 그러니까 딱 뭐라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청문회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청문회 가면 다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더라고. 이게 뭐죠?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이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된다.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추정이 된다. 그런데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 거죠.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려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점유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관계없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태양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된다. 선의의 점유도 추정이 된다. 참 선의의 점유.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자, 왜? 잠깐 보세요. 선이라고 하는 건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점유하는 걸 선의의 점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악의의 점유는 뭐냐면 두 가지야.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지만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라고 봐버려요. 자, 그러면 현재 갑소유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해버렸다고.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병에게 양도했는데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보관을 시킨 거야. 그리고 나는 외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올 테니까 그동안 네가 좀 보관 좀 해둬라고 했는데 그럼 보관만 해야 되는데 지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고. 그리고 지금 갑은 이 동네 안 살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가 혼자 들어가서 살면서 뭐 이것저것 고치는 것도 싹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잖아. 보관만 시켰는데 지 이름으로 무효등기 격려했죠. 그리고 을에게 병에게 팔아버렸다고. 그래서 병이 점유를 시작했다고요. 그럼 매수인으로 점유했으니까 자주점유죠. 그리고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인데 나중에 갑이 돌아오면 소송 제기할 거예요. 병한테 야 내 물건 내놔 라고 소송 제기하겠죠. 본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가 됐네. 그럼 지금까지는 자주점유자 선의의 점유자였죠. 근데 본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가 됐다고. 그래서 누가 이겨요? 갑이 이긴다고. 병이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죠. 패소하게 되면 이때부터 자주점유는 타주로 바뀌는 거야. 목적을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선의의 점유는 이때부터 악의 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가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악의는 아까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 점유라고 했지만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는 점유도 악의 점유라고 그랬죠. 그럼 언제부터 의심하게 되는 거야? 이때. 이거 혹시 나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을 거 아니냐고. 그럼 그때부터 악의 점유가 돼버리는 거야. 소급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과실을 취득하지만 여기서는 과실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던 과실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취해서 소비하였거나 그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은 또 대가 보상해야 되겠죠. 멸실 훼손한 것들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나눠야 돼요. 먼저 과실 수취권이 있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선의만. 그럼 악의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취득해 버립니다. 근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 못하는 거죠. 그럼 보관하고 있던 과실은 어떻게 써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보관하지 않고 소비해 버렸대요. 그럼 남의 거 소비한 거죠. 대가 보상해야죠. 이번에는 수취는 했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지가 멸실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거 멸실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겠죠. 또 처음부터 수취하지 못했다는 거야. 악의 점유자가. 근데 그 과실로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것도 보상합니다. 근데 악의 점유자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답니다. 이거 보상할 필요 없죠. 그래요. 이거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목적물이 훼손이 됐대죠. 그러면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다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는 내가 이게 내 건 줄 알고 본권이 없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샀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내 거라고 알면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잘라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게 아니더라. 그럼 그걸 다 회수해온다 그러면 거래 한전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의가 아니란 얘기는 악이란 얘기죠.
이거 내 거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 잘 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타주 점유자면 처음부터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지 맘대로 막 잘라서 나눠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 돌려주면 되고 나머지는 모든 손해 다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선의가 아닐 수도 있고 선의이긴 하더라도 또 타주일 수도 있죠. 타주의 악의의 자주 점유자 또 선의의 타주 점유자 두 가지 다 갖춘 악의의 타주 점유자도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은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자타불문하고 무조건 비용 상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필요비하고 뭐죠? 유익비. 필요비는 둘로 나눠서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나눠지거든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취득하는데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에요. 선의 점유자가 이 교실을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이 교실 사용수익 하려면 사용수익해서 얻는 이익이 과실이잖아요. 사용수익 하려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 고쳐야 되죠. 형광등 같은 거 고쳐야 되고 의자 같은 거 수리해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통상의 필요비라고 얘기하고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누구 선택에 항상 돌려받는 사람 선택에 따라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시험은요. 자, 우리 한번 갈게요. 1번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아니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됐던 사실의 권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 사람 자주점유자일까요? 매수인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대. 아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어요. 매매계약 체결했고 돈은 다 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말에 해주기로 했다고. 근데 미리 점유는 하고 있어요. 자주점유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샀다. 그러니까 점유를 시작했겠죠.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인 거예요. 자주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이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왜 했나? 매매라고 하는 행위 왜 했어요? 가지려고. 그럼 도둑놈은 도둑놈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요? 타주요? 자주죠. 왜 훔쳐? 가지려고. 그 행위의 권원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대요. 왜 임대차 있어? 쓰다가 돌려주려고. 가질 생각 없죠? 그러니까 자주요? 타주요? 타주 점유지. 명의 신탁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대. 명의 신탁자. 자주지. 내 부동산이지만 명의만 제 명의로 해놓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팔았겠지. 명의 신탁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럼 명의 수탁자는 현재 등기 명의자죠. 명의 수탁자가 목적물 점유한대. 자주요? 타주요? 타주지. 만약에 소유할 의사가 있었으면 명의 신탁할 게 아니라 자기가 매매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보고 봐야 된다고. 그 원인된 행위가 뭐냐, 그 원인된 행위 속에 제가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그걸 파악해야지 지금 현재 욕심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임차인이 이거 살다 보니까 와, 이 집 되게 좋네, 엄청 갖고 싶다, 그래서 자주 점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규정이 깨지는 것도 아니죠.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그냥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됩니다. 평온하고 공연한 선의의 점유까지 추정이 돼요. 무과실만 추정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입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입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스스로 입증하다가 증거가 제시가 못 된 거예요. 원래 입증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었으면 자주야? 타주야? 자주야,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근데 꼭 오지랖 넓게 지가 입증하겠다고 떠들었다고. 그러다 입증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입 다물면 돼. 처음부터 입 다물고 있었으면 뭐였어요? 자주였잖아. 근데 떠들었다고. 떠들다가 입증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입 다물면 자주 아니냐고.
자기 스스로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다가 입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입 다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원래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었죠. 상대방이 입증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입증하다 입증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했는데 입증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정되지 않는데죠? 그럼 추정이 깨집니까? 아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다물면 또 자주다.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타주 점유자, 타주래죠. 선의의 자주만 현존이익이라 그랬죠. 선의의 타주는 모든 손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악의의 점유자가 자기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누구도 수취하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앞에 있는 과실은 뭐예요? 잘못. 뒤에 있는 과실은 이익. 그죠? 예, 뒤에 있는 과실은 이익. 그래요. 또 그거 쓴다. 점유자의 특별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엔 하자도 승계가 돼야 되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점유기간 전부를 승계하는 거야. 전 점유자가 7년을 점유했는데 내가 그걸 승계한대요. 그럼 7년이 다 승계가 돼야 돼요. 거기에 하자가 있대요. 그럼 하자까지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일정 기간만 잘라서 승계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유리한 것만 승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리한 것도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이에요.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온 공연은 추정이 되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원인이 뭐래요? 매매.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가 됐으면 점유를 시작한 걸로 봐야 되겠죠. 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그 과실 없이 과실을 훼손한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도 대가 보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실이 없으면 보상 안 합니다.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좋죠? 네. 여기 지금 23회 그 4번 지문 악의의 점유자는 그 잘못 없이 이렇게 시험을 냈잖아요. 시험 이렇게 내야 된다고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과실자를 써서 낸다고. 우리 다시 역으로 한 장 넘겨봐요. 그럼 26회 보면 4번에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한자로 이렇게 써놓아서 뭐 나름대로 표시는 충분히 했다라고 하지만 한자 모르면 어떡할 거냐고. 한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공시하지 않았다고 절대. 그렇죠? 한글로 내겠다고 했고, 그죠? 그럼 이 한자가 의미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 나 같으면 소송 제기할 거야. 만약에 한 문제 갖고 떨어졌다 그러면. 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현학적인 태도는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잘못 없이 또는 뭐 책임 없는 사유로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실 그래갖고 똑같은 말 막 갖다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4번에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건데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거 맞죠? 절대, 불이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마쳤더라도 청구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이 됩니까? 안 돼요. 예, 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맞나요? 동산에만 인정한다 그랬죠. 또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입 다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자주점유라고 했죠.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이 돼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돼. 입 다물고 있으면 뭐요? 자주. 떠들면 자주. 떠들어도 자주야. 떠들다 입증이 안 됐어. 그래서 입 다물었어. 그냥 꾸준히 자주요. 아시겠죠? 원래 처음부터 입증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 방에 끝내겠다고 입증했던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한 방에 못 끝낸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형하고 막내 동생 사건인데 막내 동생이 한 방에 끝내겠다고 이렇게 덤볐다가 못 끝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두 형제한테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이렇게 물려줬는데 형이 너무 많이 갖고 동생이 조금 가졌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화가 나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와갖고 사업하다가 시골서 돈 많이 갖고 서울에 와서 사업하면 100% 망해요. 시골서 돈 없이 서울에 와서 사업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돈 많이 가져오면 무조건 사기꾼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큰형이 서울,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 남산 타워 구경 갔는데 서울 사람들은 남산 타워 구경 간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시골 사람 거의 가봤대. 그래서 타워 구경하러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스테이션에 있는 거야. 서울 스테이션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죠. 뭐라고 했냐면,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수 씨는 어디 있냐? 재수 씨는 대전 스테이션에 있고, 큰애 작은애는 하나는 부산 스테이션, 하나는 광주 스테이션 4대 거점 도시를 장악했다고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농사나 지으면서 땅 한 구석 떼줄 테니 농사나 지으면서 애들이나 굶기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물려받은 선산 중에서 한쪽 구석을 떼준 거죠. 떼줬다고. 그러고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쪽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나가지고 대박이 터진 거야. 여기가. 그 지금 형이 동생한테 뭐라 그래서 떼줄 테니 그랬잖아요. 떼줄 테니, 떼준다는 얘기가 그냥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사용만 하려는 거야? 분명치가 않잖아, 이게. 그쵸? 공짜로 주겠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냥 사용만 하라고 했던 말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니까 얘가 형,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뭐래? 왜? 나 준다며.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20년 전에 나 주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한테 준다 그랬어. 사용하고 애들이나 굶기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형이 돼가지고 준다고 해놓고 거짓말 한다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야. 취득시효 완성됐으니까 나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형 여태까지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형이 돼서 잡아뛴다고 소송을 한 거야. 한 방에 끝내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한 방에 끝내겠다고 지가 소송했으니까 자주점유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입증을 한 거야. 그러면서 판사한테 떼줄 테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판사가 떼줄 테니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주겠다는 의미도 있고 너는 빌려주겠다는 의미도 있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입증해봐. 그랬더니 떼줄 테니인데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됐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형수가 할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큰형수입니다. 그랬다고. 근데 큰형수가 이렇게 하고 온 거지. 그랬더니 판사가 전우는 주는 눈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주점이 입증이 안 된 거예요. 입증이 안 됐다고. 입증이 안 됐으니까 이제 타주로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가 그냥 소송 제기합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 이쪽에서 어허 지난번에 한번 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소송 다시 한 거죠. 이거 타주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입증해 보시오. 그때 지난번에 듣고 그래. 여보 그랬다고. 그러니까 눈 들고 한 번 더 왔겠죠. 이번에 눈화장도 무섭게 하고. 그때 판사가 뭐래. 이번에 눈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지. 그래서 입증이 안 돼서 결국은 받은 거라고. 아시겠죠?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다가 입증이 안 됐다는 사정만 가지고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든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판례예요. 이게 실제 판례.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에 이 판례라고. 또 그냥 좀 주지 이 많은 거 다 수용됐는데 그죠? 하여튼 이게 이따래. 대부분 다 여기 때문이야 보면. 그래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이 되면 점유의 계속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됐고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점유의 효력 있죠. 점유의 효력 중에서 6번까지만 하고 거기 8번서부터가 상린관계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6번 배고파 죽겠어? 1번 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고? 과실하고 상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타주란 얘기잖아. 모든 손해배상해야 되죠.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선악불문, 자타불문하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또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에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에 관해서 상환기간에 허여를 청구하는 거지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 얘한테 과실이 있죠. 잘못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식사하시고 3시 10분까지 오시고요. 상린관계서부터 할게요. 네.